됐을지 박신혜 씨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왼쪽. 네,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다음 출연 보시고요. 네, 환한 미소로 마지막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열렬한 카메라 불빛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박신혜 씨도 하고 싶으신 포즈 없으신가요? 네. 연밀리한 포즈, 네, 감사드리고요. 가운데 서주시고요. 세 분과 함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봐주세요. 왼쪽. 네. 좀 긴장하셨습니다, 우리 PD님들. 이런 무대가 처음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휴머니멀 프레젠터로 참여한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2주 동안 정말 아프리카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케냐에서 북부 흰 코뿔소를 만났고요. 그리고 보츠와나에서는 코끼리를 만났어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코끼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루에도 정말 몇백 킬로 그리고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족에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방법 또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 말이 그 순간만큼은 저한테 굉장히 좀 깊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자연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건 저 또한 동물이 너무 보고 싶고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동물원을 갔던 제 모습이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또 동물을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곁에 두고 있지만 그게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동물원에 가는 것 또한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밀렵당한 코끼리를 봤을 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돼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8월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8월에 이맘때쯤이 되면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또 많은 코끼리들이 살생을 당하고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떤 느낀점이라고 딱 한 단어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되새기면서 조금 곱씹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동물을 피하고 혹은 해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동물의 위험보다는 그 동물에게 사람의 위험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 보츠와나에 가면 코끼리 표지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야생동물 조심하라고 표지판이 있잖아요. 근데 보츠와나에는 코끼리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원래는 코끼리가 지나다니는 길이었고 근데 그 길 위로 우리가 지나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야간 운전하면서 코끼리와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도 아침에 새벽에 이동하면서도 그 길을 코끼리가 지나다니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한편
우리가 이 친구들의 길을 빼앗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이 그 8월에 제가 경험하면서 막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자연스럽게, 울고 싶지 않아도 그때 그 충격이 계속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헬기를 타고 그 보츠와나를 이렇게 둘러봤었어요. 코끼리 사체가 혹여나 있을까봐. 근데 자연사한 코끼리와 밀렵당한 코끼리의 사체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자연사한 코끼리는요, 상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혹은 그 상아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와서 그 상아를 수거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희가 그 코끼리 사체를 봤는데 그 주변에만 거의 한 20마리가 넘는 코끼리의 사체가 발견이 돼서 그 현장을 갔었는데 그 현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의 겨울이어서 굉장히 삭막했거든요. 나무에 풀도 많이 없고. 하지만 3월부터는 이제 우기가 지나고 나뭇잎에 잎들이 자라고 웅덩이에 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혹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은 그 위에 그런 무성한 나무들로 인해서 코끼리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럴 때면 그 밀렵꾼들이 와서 캠프를 치고 코끼리를 밀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자리에서 2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발견이 되면서 혹시나 해서 올해도 그 주변을 뒤져봤더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기에 2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얼굴이 없는 채로 싸늘하게 죽어있는 그 현장을 보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손이 떨려요. 무섭고 화도 많이 났었고, 저한테는 정말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현장이었고 순간이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동물들과 우리가 몰랐던 동물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숭고함이랄까요? 정말 제가 그 코끼리를 만났을 때 닥터 체이스 박사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이 동물이 좋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사람들의 작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연을 지키고 동물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프레젠터들이 각 다른 나라에서 만난 그 동물들과의 이야기 또한 정말 각기 다른 세 명의 배우들이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그런 생생함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케냐의 북부 흰 코뿔소가 정말 세상에서 단 2마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 또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 북부 흰 코뿔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인공수정을 위해서 채취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그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그 현장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과정 또한 저희 휴머니멀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네, 많은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